네, 라운드 2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 자,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4명의 전문가님들 금요일 날 빼고 월화수목 어떤 종목들로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을 한번 보면은요, 우리 전정현 전문가님 지금 이제 BH 30%, 그리고 김봉만 전문가님 LG전자 30%, CJENM 30%에서 월요일 팀은 90%의 주식에 네. 현금 10%예요. 네. 30%씩 세게 실었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화요일 팀 최창준 전문가님께서 지난주에 NC소프트 25%, 삼위각기 25%, 그리고 박한샘 제가 삼성생명 25%, SK컴즈 25%인데 오늘 변화 좀 있습니까? 네, 변화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요일 팀 명주른 전문가님 삼성전자 25%, 대림산업 25%, 박준현 전문가님 대한유화 25%, 삼목 에스폼 25%, 그리고 이제 목요일 팀 이동근 전문가님 NC소프트 25%, 인프라웨어 25%, 부장혜미님 현대차 25%, KCC 25% 이렇게 전부 다 월요일 팀을 제외하고 화끈하네요. 100% 주식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렇죠? 전문가님은 종목 뭐 마음에 네. 드는 거 있으신가요? 제가 보니까 NC소프트를 두 전문가님께서 네. 겹쳤어요. 네. 다음 주에는 저도 NC소프트 한번 저는 관심 지난주에 가져볼까 싶은데요. 그 편입하려고 그랬는데 편입가가 안 왔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한참 올랐는데 올랐다가 조정받았는데 뭐 그냥 요번 주 빼려고요, 그냥. 네. 그러면 오늘 네. 약간 포트 조절이 한 종목 NC소프트 네. 편입가가 안 왔기 때문에 매수가가 그렇지. 안 와서 네. 빼고 올라가서 네. 그 가격에는 별로 들어가고 싶지가 않고요. 아까 그래서, 우리가 둘이 이렇게 이제 대화를 나눴을 때 네. 전문가님께서 NC소프트가 잡혔으면 좋은데 네. 안 잡혔으니까 오늘 그걸 빼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종목을 새로 준비해 오셨죠. 네네. 네. 그런데 저는 지난주 두 종목 네. 삼성생명하고 SK컴즈를 변화 없이 네. 그대로 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그러면 제가요. 어떤 종목 준비하셨는지 한번. 한번 언급을 했던 종목입니다. 어차피 최근에 그 화장품이라든지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이 일단 조정이 들어갔고 중국 관련된 그런 그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도 약간 조정이 들어갔는데 올해보다는 뭐 단기적인 시각도 중요하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굉장히 변화가 많이 생겼던 종목인데요. 그 종목의 이름은 뭐 바이오랜드입니다. 바이오랜드인데 시장에서 주목을 하는 게 뭐냐면은 바이오랜드가 일단은 사업 자체가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바이오 헬스케어에 관련된 그런 사업을 다 하고 있다는 측면. 자료 화면을 잠깐 보시면은 바이오 의약품 사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진단체, 조직공학, 그리고 또 천연물 신약 사업도 있고, 백신 사업, 그리고 치매 관련된 그런 신약도 지금 연구 개발을 해서 임상 1상 정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원료 의약품, 화장품이라든지 건강 기능 사업, 식품 사업, 의약품, 가공 원료 사업을 이렇게 토탈 바이오 헬스케어에 그냥 가장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사업들을 다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SKC가 2대 주주였는데 SKC에서 인수돼서 SK그룹하고 해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는 측면. SK그룹이 뭐 SKC라든지 뭐 SK케미칼 모든 뭐 SK 하이닉스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유통망이 다 돼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가장 최근에 삼성그룹도 그렇고 SK그룹도 그렇고 앞으로 먹거리도 가장 신성장 동력으로 찾을 수 있는 게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이거든요. 거기에 관련돼서 SK케미칼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바이오랜드들이 인수함으로 인해 가지고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은 바이오 쪽으로 바이오 헬스케어 쪽으로 이렇게 사업을 좀 다각화하면서 극대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해외 수출이 증가될 것이라는 측면. 잠깐 화면을 보시면은 국내 공장, 바이오랜드의 국내 공장 보시면은 천안 공장도 있고요. 천안 봉사가 있고, 안산 공장이 있고, 또 오창 공장, 오송 공장. 이 인수되기 전에도 이 4개의 그런 공장과 사업장을 지금 갖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쪽에 공장이
2014년도 바이오랜드 중국 공장이 중국의 해문 공장인데 2014년도 6월 달에 지금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 자료 화면 보시면은 중국 해문 공장. 이게 거기에서 만드는 제품 자체는 천연 화장품 원료 그리고 합성 원료. 이게 6월 달에 완공이 되면서 제1공장은 1차적으로 3,500평, 2차적으로 4,000평 정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지금 앞으로 또 사업을 계속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실적도 굉장히 2013년도, 2014년도 계속 실적이 증가가 되면서 영업이익률이 한 20% 정도로 안정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주가가 2달 정도 충분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31,000원 SK 인수 관련이라든지 이런 이슈 때문에 2만원부터 31,000원대까지는 그냥 올라간 거거든요. 시장 약간 투기적인 세력과 또 이슈 때문에 올라간 측면이 있는데 거기에서 10월 24일 지금 11월 24일 12월 24일 2달 정도 한 달 보름 정도를 충분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2만원과 22,000원, 23,000원대 사이에서 중심 라인은 21,000원과 22,000원 사이에서 계속 횡보만 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지 않고. 그죠? 그리고 제가 내년 초에 또 탐방을 한번 갔다 올 건데 지금 SKC하고 합병하면서 탐방을 안 만든다 그래서 제가 탐방을 안 가고 자료만 다 검토를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후년에가 좀 더 주목을 해야 되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보겠고요. 그리고 매수 가격은 오늘 미증시가 약간 빠질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저께 종가, 오늘 종가 21,450원에서 살짝 밑에 빠진 가격대 21,200원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손절 가격은 한 2만원 정도 잡으시면 되겠고, 목표 가격은 직전 고점에 위치해서 살짝 밑단에 위치한 한 25,000원, 1차 25,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러면 3위 갖기는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우리가 방향을 잡았어요. 매수가 3,500원에 냈으니까 네. 손절가 3,200원 이탈되기 전까지는 그냥 보유 전략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 그대로 아까 저하고 상의한 그대로 그렇죠. 3위 갖기. 그럼 우리 포트가 이제 바이오랜드, 바이오 25%, 그리고 이제 중국 관련해서 실적 개선주 3위 갖기 25% 해서 전문가님이 이제 중소형 종목으로 50%. 중국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 같죠? 중소형 종목으로 50%. 그런데 이제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삼성생명 그대로 포트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삼성생명을 12만 5천 원, 그리고 목표가는 13만 8천 원, 그리고 이제 손절가는 12만 원을 제시했는데요. 그대로 좀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삼성생명은 제일모직 지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버랜드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갖고는 있죠. 그러나 그렇게 이 임팩트 있게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요 주주가 아닙니다. 따라서 그가 수혜가 있느냐? 하등에 관련이 없어요. 그러면 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지주회사로서 삼성그룹의 교통정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간 지주사로서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삼성생명이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죠. 그렇죠.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 매집했습니다. 시세군출 한번 나올 때 오히려 내일장처럼 시장의 어떤 그런 트렌드 속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진행될 때 배팅 들어오게 유력한 종목이기 때문에 보유 전략이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SK컴즈 마찬가지로 전임 CFO가 얼마 전에 이제 사장으로 교체가 됐죠. 그리고 SK컴즈는 지금 차트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올라갔다가 지금 제자리 걸음하고 있습니다. 옆으로 누웠죠. 근데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나요? 줄어들었나요? 주가 올라갈 때 거래량 같이 늘어났다가 주가 옆으로 누울 때 거래량 많이 감소하죠. 네. 파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사는 사람도 세지 않지만 갖고 있는 사람이 팔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러한 흐름으로 봤을 때 SK컴즈는 안정적으로 올라간다기보다 어느 날 갑자기 급등급락이 나오기 쉬운 종목이죠. 기술적으로 접근한다. 그래서 우리 포트가 그러면 중소형 종목이 75%, 그렇죠? 네. 그리고 삼성생명이 25%에서 100%의 비중으로 다음 주를 우리가 좀 맞이하게 되네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금 공격적인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중소형 종목으로 우리가 더군다나 가져가니까 자 그런 것이 일주일 뒤에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약간 좀 긴장이 되는데요. 어떤 결과 나올 것 같아요, 전문가님? 아니 근데 네. 그 내일 모레 목요일 날이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잖아요. 그렇죠. 12월 날은 좀 기분 좋게 넘어가야 되는데 조금 뭐 탄력 받을 만하니까 또 중국에서 자기들이 많이 올랐다고 그냥 후려치는 바람에 좀 화끈하긴 한데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네. 저는 오히려 지금 중국 증시가 좀 빠진 것이 네. 그동안 계속 중국으로만 쏠려 있던 돈들이 이제 중국이 덜컹하니까 거기서 이제 사실 오늘 보니까 아까 페트로차이나가 가장 많이 시가총액이 큰데 빠졌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중국의 은행 업종들이 다 10%씩 빠졌어요. 중국 공상은행부터 시작해가지고 10%, 8% 후반 다 이렇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중국장의 폭락은 사실 은행 종목들의 폭락인데 중국은 은행이 다 중국 공산당이 이제 관할을 하고 있는 거니까 약간 좀 인위적인 측면도 강하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열기를 좀 조절하는 거죠, 사실. 그냥 그 차트 중국 그 네. 상해 종합지수 차트 보시면은요 직전 고점의 위치까지 딱 올려놓고 내려친 거거든요 순식간에. 네. 자, 그럼 전문가님 네. 다시 한번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 네.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한번 저희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삼성생명 매수가 12만 5천 원, 손절가 13만 8천 원, 그리고 목표가 13만 8천 원, 손절가 12만 원으로 제시해드립니다. 매수가 12만 5천 원, 목표가 13만 8천 원, 손절가 12만 원. 그 다음에 SK컴즈 매수가 7,550원인데 약간 지금 밀린 상태죠. 그러니까 내일 아침 시초가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목표가 변함없이 9,000원입니다. 손절가 6,8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매수가가 시초가가 되겠죠. 지난주에는 7,550원이었는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전문가님께서 추천한 두 종목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주에 했던 그 종목 그 삼위각기 같은 경우 지금 지난주에는 매수가 3,500원이었는데 내일 같은 경우는 3,400원, 그리고 목표가 4,200원, 손절가 3,200원, 그리고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는 매수가 21,200원, 목표가 25,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2만원 이렇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바이오랜드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위각기 매수가 3,500원, 지난주에 그랬었는데 삼위각기 같은 경우 내일 같은 경우는 매수가 3,400원, 목표가 4,200원, 손절가 3,200원, 그리고 바이오랜드는 매수가 21,200원, 목표가 25,000원, 손절가 2만원 이렇게 하고요. 일단 내일 뭐 천천히 잡으셔도 됩니다. 뭐 미증시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또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대응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호흡을 조금 길게 가지시고 지금 소낙비 내릴 적에 이 우비 입고 장화 신고 나갔다 그래서 뭐 비 안 맞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부드럽게 릴렉스하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럼 이렇게 해서 저희가 목표가 수정한 거하고 손절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미국장 한번 보러 가야죠. 네. 네, 미국장 한번 나. 안녕하십니까. 미국현지에서 김선영입니다. 글로벌 증시의 급락에 따라 뉴욕 증시 역시 동반 하락세로 개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승 랠리를 이어가던 중국 증시가 5년 만에 가장 큰 5.4%의 급락세를 보인 것이 글로벌 증시의 악재가 되고 있는데요. 중국 증권 예탁 청산소가 성명을 통해 신용등급 AAA 이하인 채권을 레포를 통한 단기 자금 조달을 위한 담보물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밝히면서 투매가 촉발됐습니다. 단기 과열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맞물린 것인데요. 중국 증시는 올 들어 40%, 이달 동안에만 20% 급등한 바 있었습니다.
여기에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진 것도 또 다른 하락 압력인데요. 월스트리트저널지는 연준이 지난 2004년 금리 인상을 단행할 당시와 같이 저금리 상당 기간 유지라는 문구를 금리 인상 전 인내심을 보일 것으로 바꾼 다음 순차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전략을 쓸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 기간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은 지난 2008년 12월 이후 수년간 지속해온 사실상 제로금리 정책이 본격적으로 긴축 모드로 돌아서는 것으로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장초 주요 종목들을 보면 유가 외의 업체 룰루레몬 아슬레리카는 증권사 웰스파고가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에 1.7%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 최대의 자동차 부품 판매 업체 오토존은 예상을 11센트 웃돈 주당 7달러 27센트의 순이익을 거뒀다는 소식에 현재 4%의 상승세 보이고 있으며 세금 보고 대행 업체인 H&R 블락은 예상을 3센트 웃돈 주당 45센트의 손실을 기록했다는 소식에 6%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티네이저 대상 어페럴 업체 아메리칸 이글은 증권사 오펜하이머가 향후 순이익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로 높였다는 소식에 1.3%의 상승세입니다. 국제결제은행 BIS가 미국 달러와의 강세가 신흥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BIS는 분기 보고서를 통해 달러 강세가 추가로 더 진행된다면 달러 부채를 많이 갖고 있는 신흥 경제 기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등 신흥시장 금융 취약성이 노출될 수 있다며 특히 미국의 기준금리가 정상화되면 금융시장 신용이 더 줄어들면서 자금 조달 비용이 급증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BIS에 따르면 현재 중국과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 경제는 6월 말 현재 2조 6천억 달러 규모의 외화 표시 채권을 발행한 상태입니다. 오늘 경제지표입니다. 미국의 중소기업들의 경기 낙관 전망이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에 올라섰습니다. 전미 자영업협회 연맹인 NFIB에 따르면 11월 소기업 낙관 지수가 전달보다 2포인트가 상승한 98.1로 집계돼 예상시였던 96.5를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나 지난 2007년 1월에 기록했던 98.9 이후 약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정을 보면 내일은 주간 몰기지 신청 건수와 주간 원유 재고, 11월 재정 적자 등의 경제 지표와 함께 코스트코, 톨브라더스, 호베니언, 베라브레들리, 레스토레이션 하드웨어 등이 지난 분기 실적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서 김선영입니다. 네, 지금 뭐 미국 시장도 약간 하락하고 있고 유럽 시장도 하락하고 있지만은 국내 그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그리고 한국전력 이렇게 이 현대차 같이 뭐 이렇게 업종 대표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요. 지수의 급락은 없습니다. 그냥 올라간 종목들 그 따라잡는 그런 투기적인 매매를 하지 마시고요. 실적과 업황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해서 하시면은 어쨌든 간에 어려운 시장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야간 선물 지수가 0.55포인트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어쨌든 내일 아침에 크게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좀 편안히 주무시고요. 저희들은 항상 해2시에 네. 화요일은 화끈하게 화이팅! 하나만 주십시오. 네.